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8월 첫날이네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 보이네요. 경제가 불황이면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들 알고 계시죠? 하나는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서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아니면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걸 정부의 경기 부양책, 재정 팽창이라 하고요. 뒤에 걸 통화 팽창 혹은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경기가 살아날까요? 살아나는 걸 느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몰핀 주사나 응급조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크게 줄어든 소득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이 살다가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은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가 힘드니 규제 풀어달라, 환율 올려달라, 수출 많이 하고 싶다. 고용 창출하고 싶은가? 환율 올려달라, 수출하고 싶다. 금리 낮춰달라, 투자하겠다. 법인세, 소득세 낮춰달라, 우리 투자하겠다. 그리고는 해외로 나갑니다. 시민들,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우성입니다. 세금 낮춰주세요. 금리도 낮춰주세요. 환율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걸 마른 행주 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경제 불황, 즉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정치 경제 시스템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부분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과감하게 개혁하고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정부가 국민의 편, 시장의 중립자가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국민은 당연히 정부와 기업에 비교해서 협상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일까요?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미국 쪽에서 날아온 3대 우려를 말끔히 다 씻어내렸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어제보다 0.35% 상승한 1920.7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에 19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네. 미국의 7월 FOMC 회의가 끝난 데 이어서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7월 제조 PMI 지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전환할 수 있었고요. 네. 8월 첫 거래일을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운송장비, 통신, 보험, 화학, 유통, 전기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62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9영업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은 전기전자, 통신, 운송장비, 건설, 의약품, 섬유유복,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면서 3영업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섬유유복과 음식료, 종이목재, 의료정밀,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 정도가 하락했고요. 운수창고, 보험, 철강금속, 화학, 기계, 유통, 건설, 은행, 증권업 등이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장을 들여다보다가 느낀 건데 업종별로 또 테마별로 요새는 딱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난달 5일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코스피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다소 좀 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주로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좀 과하게 나타나면서 코스피 투자자들의 그런 좀 매기가 갈 곳이 없었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양상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대비해서 낮아질 경우에 오히려 코스피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네. 최근에 IT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오늘 베스트
워스트 종목으로는 그룹 부회장께서 임직원들에게 바쁘더라도 휴가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CEO 레터를 보내서 화제가 된 효성을 선정했습니다. 예. 물론 오늘 효성을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한 것은 CEO 레터 때문이 아니고요. 2, 4분기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제보다 3.71% 상승했기 때문에 베스트 종목으로 효성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효성의 2,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정도 증가했고 매출액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워스트 종목으로는 부진한 2,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어제보다 무려 9.23% 하락한 한미약품을 선정했습니다. 한미약품 지난 2,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북경 한미와 한미 정밀화학 등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지난 2, 4분기 매출 역시 전체 매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전문 의약품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9%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한화가 실적이 좋다. 70% 정도 낮았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좋아졌습니까? 화학도 별로 태양광입니까? 어디입니까? 효성. 효성. 예. 효성그룹. 효성은 어디 좋아졌습니까? 효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정확하게 그 실적이 발표돼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원석 총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업어줬다는 기사가 오늘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나오고도 하던데 하반기부터 경제 좋아질까요? 현 부총리 말 따나? 예, 일단 최근에 나온 국내외 경제 지표들 하반기에는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개선의 정도 자체가 다소 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그런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지만은 좀 더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 가질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의 상승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낙관하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이번 공개시장 회의처럼 말한 것처럼 축소되지 않는다면 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는다면 또 EU가 위기에 재발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과정이 좀 급진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은 그동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하락한 영향들도 있었고요.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기대치는 훨씬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경제성장 목표치인 7.5%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코스피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한 가지 문제점은 유로존의 재정 위기의 재발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유로존 특히 제조 PMI 지수가 기준선을 상회하는 등 만회하는 등 경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유로존의 재정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성철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수기 장마철에 전셋값 오른다고요? 네, 사실 이 주택시장은 연중에 이제 성수기, 비수기로 나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될 무렵 이때가 주로 이제 성수기고 또 가을철이 이제 성수기인데 7월 달은 장마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사를 잘 안 하는 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장이 좀 항상 침체돼 있고 가격도 안 움직이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전셋값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7월에 서울의 아파트 단독 연립 이런 주택의 전세 가격이 전달보다 0.52%가 상승을 했는데요.
매매 가격은 0.24%가 떨어졌는데 전세값은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0.52% 월간 0.52%는 2011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지금 하는데 이 전세값은 그 지난번 4.1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왔을 때 매매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니까 전세 시장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 말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제 종료가 되고 매매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니까 전세값이 또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뛰면은 전세 시장이 좀 완화가 되고 네. 반대로 매매 시장이 주춤해지면 전세 시장이 뛰는 지금 이 전형적인 이 반대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전세 이 이사철이 오기 전에 뭐 미리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 선수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가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지금 뚝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만 점점 더 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8월 이제 가을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가을철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전세값이 오를 텐데 미리부터 이렇게 뛰게 된다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이 이사철에 대비해서 상당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전세 대란 가을철에 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네. 상당히 아무튼 주택 시장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어쨌든 좀 움직여줘야지. 지금은 전세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들 집을 사려는 분들도 대기하고 있고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네. 자꾸 전세를 가진 분들은 계속 거기에 좀 더 눌러 있으시려고 그렇죠. 하고 세를 놓으시는 분들은 점점 더 값을 올리려고 하고 예.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건 세입자들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뭐 세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전세금 마련하는 걸 저당을 잡히고 집주인이 담보를 막고 네. 대출을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또 은행이나 다시 큰동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소위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라는 걸 이제 뭐 8월 말 상품을 출시한다 그러는데 예. 글쎄 어느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신 돈을 빌려줄 과연 돈을 대신 빌릴 대출을 떠안을 그래서 이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또 물가 상승률이 이게 또 6개월 만에 확대됐다는 소식은 뭡니까? 예, 사실 아직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아무튼 방향 자체가 오름세로 틀었다는 게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그러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1%대 상승률이니까 물가는 지금 안정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사실 물가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고 특히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요. 네. 택시 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요금들을 지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 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부분이고 그렇겠죠. 특히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금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오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결국 이것은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공공요금이라든가 이 환율 효과라든가 또 이 장마철 이후에 농축산물의 가격이 또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예. 여러모로 볼 때 당장 걱정해야 될 수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반기 물가 전선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또 하반기에 이 줄줄이 인상될 것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자, 악재 속에서 지금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수치는 좋습니다.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금 주요국들의 경기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엔저도 지속되고 있고 사실 수출 여건은 안 좋은 편인데 그나마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요,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458억 4,100만 달러, 또 수입은 2.7% 늘어난 430억
31억 2,700만 달러. 그래서 27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가 났고요. 네. 이거 작년 2월 이후 지금 1년 반째 흑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로 14.5%가 늘어났고 또 미국도 8.5%가 늘어났고 어쨌든 수출이 잘 되려면은 이 미국, 유럽 또 이 중국 이 주력 수출 시장으로의 수출이 잘 돼야 되고 그 현지 경기가 좀 회복이 돼서 수입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수출이 잘 돼서 국민들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고 또 국민들이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그 이 고리 자체가 제대로 지금 복원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출은 수출대로 좋아지고 예. 수출하는 대기업만 이익이 많이 남고 대부분 내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출에서 얻어지는 결실이 내수로 파급이 되는 그 고리를 빨리 복원하는 작업.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민주화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육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수출만 뭐 호조를 보여가지고는 뭐 성장률 수치만 높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이 체감 경기와 직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들었던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들었던 모든 언론사의 이 수출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이성철 부장이 처음으로 수출과 내수의 고리복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이 내수가 수출에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기자분이나 방송이 없는 거를 제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딱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정말 이 중소기업들 납품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제민주화의 법중에도 있지만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 다 건절을 해야죠. 그래야 내수 그게 고리복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보험 민원 감축을 위한 방안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사실 그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들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이 보험 쪽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불안전 판매 부분도 많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런데 해서 지금 정부가 감독 당국도 이 보험 쪽의 민원 감축을 올해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이라는 걸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판매 단계에서 이제 민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전자청약을 활성화한다. 이 전자청약을 활성화하면은 이 대리 서명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네. 또 본인 스스로 가입자가 자기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서면 청약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이 민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기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90% 이상의 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요. 예.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적금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중간에 해지했다가는 뭐 예.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6개월 있다가 해지하면은 아마 내신 돈의 반밖에 못 받을 텐데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 해지를 하더라도 한 90% 이상의 원금은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지금 정책 과제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해지 환급금 이것도 진짜 이 가입하시는 분들 알고 보면은 뭐 답답해 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요새 영화 관람료가 상당히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YTN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YTN 생생경제의 이 방향을 좀 비유해서 잘 설명드릴 게 없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배성환 선생의 화실일기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잠깐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생생경제가 이런 방송이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모처럼 해가 나서 이부자리를 널어놓았다. 요와 이불 심지어 베개까지 마당 가운데 줄을 치고 걸어놓고 나니 오늘 밤에는 보송보송한 감촉을 느끼며 잘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긴 장마죠.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여러분에게 이 해가 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집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이부자리와 요를 밖에 내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촉이 뽀송뽀송하게 느끼실 수 있으면 하는 그 방송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5 그리고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사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놀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에서 많은 의견과 참여해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여러분들 영화 관람 많이 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 나름대로 보는 방법이 있어서요. 약간 불법과 합법이 섞여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하여튼 저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한 5편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영화관에서 대작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비용 부담 많이 느끼시죠? 또 방학을 맞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쯤은 가야 할 그런 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 3대 극장에서 주말을 포함한 특정 시간대 영화 관람료를 보니까 1,000원이 인상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0,000원 시대가 개막이 됐다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00원, 조조 할인 같은 경우에 한 5,0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었는데요. 관람료 인상이 왜 필요하고 관객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맥스무비의 김형호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CGV 그리고 메가박스에 이어서 롯데시네마도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6개 지점의 주말 일반 시간대 관람료를 9,000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으로 최근에 올렸습니다. 네. 앞서서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에 서울시내 4개 극장 주요 시간대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고 예. 또 CGV가 가장 먼저 2월에 주중 주말 주요 시간대 티켓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었습니다. 네. 네, 다만 짚어볼 점은 그러니까 인상 자체에만 초점이 되어서 뉴스화되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1,000원을 인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0원을 인상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영화 관람료를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료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 정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주말, 주중 각 시간대별 이 요금이 다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 인상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별 전체 극장이 아니라 예. 체인들 중에서도 각각 시범적으로 특정 지점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 꼭 우리 동네 극장은 인상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체인 극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토일 주말 관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1,000원씩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영화를 그럼 주중에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말에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주말에 보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주말 중에서도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 시간대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가장 많은 관객이 있는 시간대가 다 올라간 셈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탄력적으로 가격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인하한 시간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극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주중 2회차부터 오후 4시 이전, 뭐 주말 오전 시간대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관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한가한 시간대는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현실적으로 1,000원이 다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인상은 되었지만 내려간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시라. 그리고 일단 영화를 많이 보시는 기간은 주말에 많이 보시지 주중에는 많이 안 보는 건 통계적으로 맞다. 그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인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극장들이 이제 가격을 올렸고 실제로는 그 티켓 가격이 극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나 배급사에게도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극장 가도 불황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티켓 가격 자체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들었다는 것이 뭐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다만 그 차이점이라면 일괄 적용과 이번 그 책의 차이점이라면 일괄 적용할 때는 물가 상승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이번에는 관객이 더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인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을 적용한 셈인 거죠. 관람료가 인하된 시간대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이 극장별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극장 지점마다 다 달라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6개 극장, 그리고 CGV 같은 경우는 12개 극장, 그리고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4개 극장에서 이제 각각 시행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기준이 뭡니까? 이 요금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가격 책정 기준은 영화관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영화 관람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 관람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영화관 입장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영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에 입장하는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화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이 있을 수가 없고 해당 극장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 관람이라는 게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 효과만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소비라고 하면은 어떤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도 해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입장료만 내는 것이고 나머지 관람료는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관별로 산정하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콘텐츠 이용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장료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 제작비가 10억짜리든 430억짜리든 관람료는 똑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부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세 곳 큰 영화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개봉관들이 가격이 비슷비슷한 겁니까? 거의 비슷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업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CGV가 앞에 나가면서 다른 극장들도 이제 같이 올라간 셈인데요. 근데 이 관객들이 이제 체감 효과를 생각을 해서 다른 것 같고,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이게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극장별로 다 각각 나름대로 적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영화 보면 말이죠. 극장하고 영화 제작사, 배급사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배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영화 관람료는 그러니까 크게 영화 발전기금, 예. 부가세 그리고 극장 수입분, 제작사 수입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올랐으니까 10,00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중에서 영화 발전기금 3%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를 일단 제외하고 예. 그 나머지를 배급사와 극장이 절반씩 가져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극장이 가져가는 비중이 다른 나라 비율에 비해서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계 입장에서는 극장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부율 문제에 대해서 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영화 관람료가 극장이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허가나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극장 자체적인 관람료에 가깝기 때문에요. 예, 책정 방식은 스스로 정하는 걸로 네.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87%를 놓고 부가가치세하고 발전기금 빼고 87%를 50대 50으로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예. 영화계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이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죠. 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율이라든지 예. 혹은 이 밖에도 영화업계가 극장업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구조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가는 관객들이 오히려 외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둘이만 앉아서 보는 자리에 앉았다가 10,000원 주고 볼 걸 20,000원 주고 본 기억도 있습니다. 예.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 비싼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물가만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국내 그 영화 관람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편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는 일괄적으로 가격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국가에서는 같은 개봉작이라도 특정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이 정도 비싼 정도 싸고 비싼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절반 가격에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 정도가 되어야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탄력 가격제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영화 보면서 꼭 필요한 보완제가 있지 않습니까? 팝콘하고 음료수요. 예. 음식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죠? 그렇죠. 음식 그 부분을 사실 많은 관객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극장에 음식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식품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럼 팝콘이나 음료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 가격이. 이제, 예. 생각하시는데, 예. 일단 주요 극장들 입장에서는 오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영화 볼 때 할인 혜택이 있는데 좀 말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일단 카드 제휴 할인들이 가장 클 텐데요. 네. 예, 이 카드 제휴 할인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주조 관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극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렸을 때는 충분한 마케팅 측면에서 네. 또 다른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박리담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싸게 여럿이 좀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맥스무비의 김형호 편집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단히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 부분은 짚고 한번 넘어갈까 싶습니다. 미연준에서 네. 양적 완화 부분 요거 좀 이야기한 게 있었죠. 성장률 지표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FOMC의 결과는 네. 대체로 예상했던 그 수준대로 나왔고요. 네. 850억 달러 채권 매입 지속하고 기준금리, 초저금리 유지. 이런 출구 전략 시간표는 나오지 않았고.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미국 성장률 지표가 나왔는데, 네. 숫자는 좋았는데, 뭐 해석은 좀 제각각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성장을 했고요. 네. 예상치보다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회복이 궤도에 오르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기대를 좀 갖게 하는데, 예. 뭐 일각에서는 뭐 한 2% 정도는 넘어야 되는데 거기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그런 지적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미 연준이 9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 버냉키 의장이 약간 한 발을 빼긴 뺐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나올 그 지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봐가면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밤에는 유럽 쪽에서 유럽중앙은행하고 영국도 통화정책 회의 한다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ECB, 영국 중앙은행 모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포워드 가이던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인지, 그건데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그 지난달부터 이슈가 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미래 정책 방향을 그 외부 미리 알리는 거를 뜻하는 거고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이런 과정을 잘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ECB와 영국도 이제 미국처럼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그 시장이 미리 예상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자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지난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자체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이 내용에서 얼마나 좀 더 발전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할지를 놓고 결정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그 연준처럼 그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제적인 안내 또는 선제적인 뭐 지침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비밀리에 중국 갔다 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 애플의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2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고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3%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팀쿡 CEO가 중국에 간 게 중국 시장 공략을 좀 다시 좀 시작하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중국 시장 상황을 보면 그 저가 스마트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제조사인 화웨이, 레노버, GTE 이런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삼성, LG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중국에서의 이 시장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부활을 해야 그 애플의 사세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팀쿡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 집중해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PC16이라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예, PC, 포스트 차이나, 그 다음 16 해서 16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온 그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그런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인건비가 오르고 각종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를 그런 나라들을 미래 전략가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16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중남미에서는 페루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고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이제 풍부한 노동력, 낮은 임금, 그리고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네. 또 해외 투자자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있고 또 인접국과 교류할 수 있는 편리성 이런 지정학적인 이점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PC16이라는 게 중국 이후에 16개국인데 상당히 미래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보자 이런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외신 하나를 들은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봄쯤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나왔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또 확인이 또 되고 있거든요. 네. 요새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경제 어떤 경착륙 가능성을 놓고 일본의 또 군국화의 문제를 놓고 아베노믹스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들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또 TPP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 그 한미 FTA를 할 때 가장 유명한 단어가 하나가 이 TPA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신속 통과권 말입니다.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반도를 놓고 이 중국과 일본 또 한국과 일본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가능성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방문 가능성 중국 방문 가능성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큰 그림을 보면 G2 시대에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아시아의 그 패권을 놓고 서로 이제 경쟁 내지는 그 협력을 하는 필요할 때는 협력을 하고 또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경쟁을 하는 그런 그 체제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쪽으로 좀 무게추를 좀 그쪽으로 둬서 미국과 좀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본보다는 좀 중국 쪽에 좀 치우쳐서 어떤 이 세력 균형이 좀 만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어떤 균형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찌됐건 그 앞으로 미래 한 10년 그 경제,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이 그 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이 그 격변하는 그 시대에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 중 하나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그 가장 큰 이슈. 요번에는 힐링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지만 다음 대선의 큰 이슈는 외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그 얘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힐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단어지만 그 내용을 사연을 들고 파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외롭고 고독하고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철학자들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값싼 힐링이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도 있고 대안이 없는 그런 얘기다. 그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힐링이라는 이 이슈가 그 작년 재작년부터 좀 지속이 되었는데 그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런 이슈가 좀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다시 뛰자 이런 쪽으로 좀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인 거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최근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북한 경제에 대해서. 북한이 장기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다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그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네. 일단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뭐랄까 그 정보가 좀 그 제한돼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된다.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죠. 뭐 예. 북한의 경제도 심상치 않고 우리 경제도 계속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3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7월달 미공개 시장회의 FOMC에서 미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정책 유지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시 10분 뉴스 듣고 와서 3부에서 뵙겠습니다.